안녕하세요. 오늘 이지연의 정책 토크. 오늘도 강희정 박사님 모시고 역사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어떻게 보면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하기 위한 그런 사건들을 제가 쭉 달아봤고, 그래서 5.18까지 공부를 했었는데요. 정말 재밌었어요. 저도 정말 많은 공부를 했고,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자료들도 많이 봐서 저에게 참, 네,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는데, 제가 이제 강 박사님 그 책 중에서 이 코리아 인사이드 아웃 이 책 아시죠? 여기에 이 챕터 7에 이 내용이 쫙 나오는데 한번 이렇게 보시는 걸로 또 추천을 드립니다. 네, 강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어떤 공부를 또 하게 될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가 이제 5.18이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일어났는지를 이해를 하려면 유신 체제라는 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네. 유신 체제가 나쁜 것이 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상황에서 네. 남아 있는 이제 뭐 강요들, 그들을 이제 곧 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유신 잔당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유신 잔당이 물러나야 된다. 네네. 라고 구호를 외쳤던 게 바로 80년의 5월입니다. 네네. 과연 그게 정당했던가? 그 의견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했던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되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그 상황을 파악을 하려면은 유신 체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왜 유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목을 유신 체제는 독재인가 그리고 반민주인가라고 네네. 잡아보고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 이게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관에 있는 게시글입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독재 정권의 몰락, 부마항쟁. 지난 시간에 이제 부마항쟁도 우리 살펴봤잖아요. 네네. 자, 바로 저 부마항쟁이 일어나면서 김재규가 저 박정희 대통령 시해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의 어떤 흐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대를 해보시면요. 79년 각종 시국 사건에 대해 더욱 폭력적으로 억압했다. 그러니까 그 억압한 게 바로 유신 정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저 문장 하나만 보면은 박정희 유신 정권은 나쁘다, 독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이 스며들겠죠. 자, 민주 인사 그리고 청년 학생들을 구속,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자, 여기서도 굉장히 문장들이 단어를 조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과연 민주 인사라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러게요. 네, 그리고 청년 학생들이라는 사람들이 외치는 게 다 옳은 것인가? 또한 저기서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라고 하는데요. 저 국민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국민이라는 단어를 가져오는지 네. 최근에도 있었던 여러 뭐 촛불 사태나 이런 데서도 다 국민이라는 말을 앞세우는데 실제로 그 자리에 참석했고 그 의견에 동의한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국민이라는 말을 저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렇게 국민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지 네. 이건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유신 독재 최후가 바로 이제 11.6이다. 이 시해 사건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자, 뭐 김재규가 그 사례를 한 거죠. 네. 최후를 맞게 됐다. 그러니까 그런 게 정당했다라는 식으로 네.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유신 체제가 무엇인가? 자, 이걸 알려면요. 일단 그 삼선 개헌이라는 것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신이 정당했는데 근데 삼선 개헌한 것도 잘못된 거잖아라고 하면은 유신이라는 체제가 또 그 정당성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69년도 8월 7일 날 삼선 개헌이 발의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당시에 삼선 개헌을 하면서도 이게 이제 서울 종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이제 학생들, 뭐 재야 인사, 또 야당 이렇게 해가지고 결사 반대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만 왜 그러면 민주공화당에서는 삼선 개헌을 발의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다시 이제 세 번째 대통령으로 그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게끔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러한 전후 맥락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자, 삼선 개헌이 국민투표에서 가결됐다. 자, 이게 이제 69년도 10월 18일 기사입니다. 보시게 되면 자, 총 투표자의 65%, 자, 투표율이 77%였는데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압도적이었다. 자, 잠깐 제가 이 신문만 가져왔는데, 자, 저 당시가 이제 71년도 대선을 앞둔 상황입니다. 네네. 71년도에는 시민당의 이제 김대중 후보와 민주공화당의 이제 박정희 후보가 이제 겨루게 됐는데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하면서 이제 경제 발전을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네. 아직 뭐
전혀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뭐 물론 이제 조금씩 발달은 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70년도가 돼서 이제 뭐 고속도로도 이제 건설이 되고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건 65년도에 일본과의 국교가 다시 수립이 되면서 무상 3억 또 유상 2억 그리고 이제 민간 차관에서 3억 8억 달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또 뭐 그 전에는 베트남 전에 참전을 하면서도 네네. 이제 외자를 또 들여오게 네. 된 거고요. 시드머니가 마련이 됐고 네.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 바로 직전인 거죠. 네, 그러한 이제 여러 정황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인지를 할 필요가 있고요. 자, 만약에 2번만 하고 임기가 종료되고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 경제 발전 계획 이런 거엔 당연히 차질이 빚게 되는 그렇죠. 거고요.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네. 시드머니가 경제 발전으로 안 가고 뭐 쌀 사고 네, 소비재로 뭐 갈 수도 소비자로 있고요. 갈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대선 상대 후보였던 김대중은 오히려 이제 이때까지의 수출 주도, 이 경제 산업 계획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나옵니다. 네네. 뭐 농촌 사회로 회귀, 혹은 이제 내수 시장 경제, 내수 시장, 예, 네. 이런 완전히 이제 시대에 역행하는 그렇죠. 발상을 하면서요, 뭐 대중경제론이라고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기도 했었고요. 또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의 자주국방을 하자라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 4대 강국들에게 의탁을 해서 그들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자. 또한 당시 있었던 향토 예비군 이런 걸 폐지하겠다. 자, 이런 식의 공약을 걸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은 이제 생명을 걸고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 좀 살려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법에서는 2번만 하고 이제 물러나라고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3번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좀 개헌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겠느냐. 내가 욕을 먹더라도 이렇게 하고 뭐 후세 사람들이 내 무덤에 그렇죠. 침을 뱉어라. 뱉어라. 네, 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삼성개헌 이제 욕을 먹어가면서 했는데 자 그러면은 국민 투표를 했을 때 자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은 반대표 던지면 되는 겁니다. 네. 자 북한식으로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비밀 투표 다 보장되는 건데 근데 지금 어쨌든 65%가 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높아요. 예, 국민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삼선 개헌이 됐고 자 여기서도 이제 삼선 개헌 됐지만 만약에 상대 후보인 김대중이 더 좋다 하면 71년도 대선에서 김대중을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90만 표 차이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예요. 네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군사 독재도 아니고 국민이 그냥 뽑아준 겁니다. 네, 그렇죠. 정당하다라는 거죠. 네, 민주주의였어요. 네, 그러니까 삼선 개헌은 정당했고 네. 그 절차 상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후에 자 유신 체제라는 게 이제 72년도에 이제 10월에 선포되는데 자 제가 이제 찾은 건 이제 17 선언 지지라는 이제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해봤어요. 네네. 자, 10월 17일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뭐 유신 선포를 했다고 하는 날이고 네네. 이거를 지지하는 성명서를요 여러 단체들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오. 이게 다 신문에 실렸던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국민적인 어떤 호응을 얻었다라는 걸 알 수가 네. 있고요. 맞네요. 네. 자,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이제 매일경제신문인데 뭐 각계에서 17 지지했다. 자, 저런 이제 단체가 나오고요. 20일 신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네, 또한 이 지금 21일 신문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 작은 박스 안에 자, 각계 지지 성명에서 여러 단체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네. 뭐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뭐 잘 보이라고 한 게 아니라 단체들이 그냥 저렇게 다 한 겁니다. 자, 심지어는 여기 보면 한국 부인회 총본부라고 돼 있죠. 자, 여성들이 이렇게 그러네요. 예, 나와가지고 한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지금의 개딸들이 뭐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예, 잘한다라고 하는 것하고 좀 대비가 될 수 있는데 네. 저 당시 대한민국 여성들 예, 저 단체는 박정희의 이 유신을 지지를 했다라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경향신문에서 10월 20일 날 사설입니다. 여기 사설에서도 17 선언과 국민 정신 개혁. 자, 국민이 지금 중대한 선택의 앞에 세워졌다. 자, 반세기열을 걸어온 길을 안일하게 타면서 깨지 못한 채 걸어 멸망의 길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자기의 길을 개척하고 타개하며 어렵지만은 나라의 유신을 이룩하면서 그러니까 새롭게 어떤 변화 그렇죠. 개혁을 이야기하는 거죠. 민족의 활로를 찾느냐 그 어느 것인가에 선택에 요청되고 있다.
자, 뭐 비상계엄령 선포와 더불어 발표된 박 대통령의 특별선언은 하면서 자, 이 특별선언을 통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 어떤 반대 세력에 부딪혀 가지고 좌절되느냐 이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는 거를 그 당시 이 사설을 통해서 그 네. 지식인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11월 26일에는요, 이게 지금 우측의 사진이 소양강, 네네. 이 다목적 때문에 담수식입니다. 아. 네, 소양강 그때 이제 79년도에 이게, 72년도에 네. 이제 됐고요. 자, 유신으로 부조리를 추방하고 국민 각자는 맡은 직책을 충실하게 수행하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항상 자기가 리더로서 어떤 이제 책임을 지고 기획을 하고 이제 계획을 하면서 추진하고 또 네. 점검하고 이런 일을 했고 국민들에게는 당신들도 함께 땀을 흘려라라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네. 자, 여기 지금 기사를 보시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 담수식에 참석을 해가지고요. 유신 사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고 잘못된 것과 낡은 것 그리고 부조리한 것은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과거 여러 가지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인 걸 추방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한데 뭉쳐 힘을 합하여 우리 조국을 빨리 안정시키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평화적 통일이 빨리 오도록 우리가 노력하자는 것이 유신 사업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내가 뭐 정권을 더 연장하고 내가 이 권력을 쥐기 위해서 뭐 심지어는 이제 좌익들은 뭐 종신집권을 위해서 유신 체제를 선포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나라를 어떻게든 좀 살려보겠다. 목적이 너무 정확해요. 네, 목표 의식이 있습니다. 네. 정해놓고 달려가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유신이고요. 자, 지금 이 조선일보 11월의 조선일보에서는 자, 미국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한국 국민들이 지난 21일에 국민투표에서 박 대통령의 강력한 책임을 부여한 사실. 자, 이게 뭐냐면요. 72년 11월 21일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자, 유신 헌법이 개정이 되고 유신 체제가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10월 17일 날 박 대통령이 유신 선포를 하고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유신 체제를 간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렇게 물어가지고 투표를 네. 했다라는 거고 네네. 지금 말씀 여기 네. 신문에서처럼 국민들이 그 권한을 이제 박 대통령에게 부여를 한 거예요. 네네. 자, 그 이제 기사인데요. 자, 10월 31일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11월 21일에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다. 네네. 자, 유신헌법 안 국민투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통일 과업을 위해서 민족 역량을 집결. 네. 자, 국민 모두 국력 배양에 협조라고 돼 있나요? 네. 네. 그러니까 협조를. 네. 결국 그 삼성 개헌이나 네. 이거 유신 헌법이나 네. 다 국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실행한 거잖아요. 네, 국민 투표를 통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네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막 밀어붙인 것처럼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진짜 네 국민들한테 물어봤고 맞습니다. 국민들이 승인을 해줬고 네. 네, 그 얘기가 지금 신문에 다 나오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고를 했고요. 네. 투표일이 다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투표한 이후에 신문입니다. 동아일보에서 유신헌법 내일 확정 공표해서 확대해 보면요. 저기 보시면 대통령에 이렇게 되어 있고 국민 투표율이 이제 91.9%였고요. 그 91.9% 투표한 사람들 중에 찬성률이 91.5%였다는 겁니다. 아, 정말 높네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유신 체제를 국민들이 원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투표했던 사람들이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데 본인들이 유신 체제를 밀어주고 이게 참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네. 투표를 한 사람들이 왜 이 사실을 제대로 전하고 있지 못할까.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혹시 뭐 여기 반대표를 던졌거나 이러한 사실이 투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 박정희가 저기 이 집권 야욕 때문에 유신 선포한 거야라고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는 거를 안다. 그리고 있었던 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없었던 걸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 저 투표를 했던 분들 아직도 많은 분들 살아 계실 텐데 네. 나 그때 찬성 투표했어 이 얘기를 왜? 그런 게 이제 네. 참 안타까운 거죠. 네. 예, 너무 그 당시 이제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 것들을 뭐 굳이 알릴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압도적 지지를 얻어서 유신 체제가 성립이 됐다. 네. 그리고 이 신문은 이제 유신 체제 이후에 6개월이 흐른 이후에 매일경제신문입니다. 네. 자유이력 배양이 급선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7페이지, 8페이지의 지면을 할애해 가면서요. 유신 체제 선포 이후에 6개월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네네. 자, 이런 식으로 민족 중흥,
전 국토를 균형 있게 개발, 생산 직결된 일터를 창조, 전국민 과학화 운동 전개 이런 것들이 유신이 선포됐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도 자아의식과 민족사관 확립.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부강해야 된다. 네. 이런 의식을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은 가지고 본인이 이제 선생님이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런 것들 이제 국민에게 많이 알리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런 이제 표제에 있는 단어들을 보면은 네네. 유신 체제라는 게 정말 박정희 한 사람의 그 권력욕에 의해서 간 게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도 우리 국민이 보다 더 잘 살기 위한 창조적 의지의 표현, 급변하는 정세에 능동적으로 적응, 국가를 보위. 자, 국가 보위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부터 국가 보위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이제 5.18 당시에 최규하 대통령 때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게 또 만들어지죠.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또 마련이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북한과 대치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때 막 간첩 많이 내려오고 네. 무상고물 사건도 많고 그 이승복 맞습니다. 어린이가 네. 살해당한 것도 그 당시고 그런 예, 거죠.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김신조도 있어요. 네, 68년도고요. 네, 네. 네, 그러한 엄청난 그 북한의 간첩들이 네, 들어와서 네. 우리 대통령의 목숨을 위해 네. 위협하기도 하고 네, 네. 또 강릉 이 울진, 네, 네. 삼척 이런 지역에서도 우리 민간인들, 학생들 이렇게 네. 다 죽었잖아요. 네, 네, 네. 자, 그런 안보 위기 의식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저 북을 압도할 수 있을까? 네네. 자, 그러니까 네.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나의 생존권에 위협받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막 나면. 네. 네, 그러면 당연히 이 국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한 네. 이런 뭐랄까 이런 헌법에 지지를 하지 않았을까. 네. 내 성장권에 달려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 보위, 그다음에 국가를 보위하려면요. 자립경제가 되는, 이 자립경제라는 말도 박정희 대통령이 뭐 쿠데타 할 때부터요. 그 혁명 당시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 자립경제라는 거를 만들려면은 이 유신 체제를 통해 가지고 진행할 수밖에 없겠구나. 네. 왜냐면 이제 삼성개헌 하고 나서 3번 하고 나서 또 물러나면요. 중화학공업 이걸 뭐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중앙공은 네. 뚝딱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신 선포를 하게 된 거고요. 자, 결국 이런 것들이 낡은 사고방식,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말 그대로 진짜 주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기대어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게 아닌 이런 정신혁명을 필요로 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많은 지식인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신의 이념, 총론, 국가보위, 경제자립, 정신혁명.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매일경제신문에서 글을 실었다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10월 17일 날 대국민 특별선언을 한 건데요. 네. 저기 이제 우측 상단에 이제 일대 유신적 개혁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내가 유신 체제를 한다, 유신 이런 선포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저 일대 유신적 개혁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제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이제 유신 헌법, 유신 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게 네이밍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일대 개혁의 불가피성을 염두했다. 그러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걸 하는 거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유신 체제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이제 국민이 나에게 이 정권, 이 권력을 제대로 부여를 해줬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네네. 나는 여러분들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어떤 방법을 이제 찾았다 보니까 유신 체제를 가야겠다라고 네. 한 겁니다. 비상조치를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저렇게 딱 명기가 되어 있죠. 네. 더욱 건전하고 알차게 능률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겠다는 나의 확고한 신념을 밝혀두고자 한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요, 이렇게 자신이 무슨 일을 추진할 때 항상 대국민 담화나 또는 학생들도 직접 초청을 해가지고 다 설득을 했었어요. 네네. 특히나 이제 한일 그 수교에 앞서서 굉장한 반대에 부딪혔을 때도 학생 대표들을 다 불러가지고 네. 설득을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진행을 했지 막무가내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네. 네. 저런 식으로 다 국민을 이제 설득을 했고요. 자, 비상조치는 근본적으로 그 목적이 제도의 개혁에 있는 것이다. 국민의 일상 생명과
생업과 활동에는 아무런 지장이나 변동도 없을 것이 확실히 밝혀진다. 정말 맞아요. 유신 체제 하에서요. 국민들은 뭐 일단 통금 같은 건 그 전부터 있었고요. 네네. 자신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그 해악이 없었습니다. 네. 네. 다만 이 대한민국을 체제를 변혁시키려고 했던 그 세력들에게는 긴급 조치라는 것이 이제 발동이 되면서 네. 그들의 활동이 제한이 됐죠. 네네. 자,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체제 하에서 뭐 기본권이 그렇게 박탈된 게 없어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91.5%가 찬성을 해준 거죠. 그랬겠죠. 네. 자, 그래서 자유 또한 확고히 보장할 것이다. 뭐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자신이 비방을 받아가면서도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미래가 판단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 개인은 조국 통일과 민족 중흥의 재단 위에 이미 모든 것을 바친 지 오래다. 마음 아픈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런 말은 아무나 할 수도 네. 있는 말이 아니고요. 네. 이분이 진짜 이 유신 선포 이후에 그 비극을 겪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74년도 8월 15일 광복절 행사에서 네. 유경수 여사가 이제 피격을 당해서 네. 맞아요. 사망을 하게 되잖아요. 네. 자, 그 사건이 있을 때 단상에서 그 선언 그 성명서를 그 기념사를 네. 읽고 있는데 네. 네. 그런 사건이 났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신의 부인을 다독이기보다도 끝까지 그걸 읽어갑니다. 예. 제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이제 조만간 저희 부유인 제가 이전에 정책 토크에 제가 프랑스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교과서에 싣는 운동을 하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분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한국에 이제 오셔서 저희가 또 대담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옛날에 만났을 때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을 알게 됐냐라고 네. 물어보니까 그 장면을 보셨대요. 아, 8.15 네. 그 행사 때 네. 단상에서 연설을 하는데 유경수 여사가 총을 맞고 지금 실려 나가는데 네. 다시 일어나서 연설을 마무리하는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네. 그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했다. 예. 그때부터 이제 박정희 연구가 시작된 거였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 얘기를 좀 들고 싶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거예요, 진짜. 네. 자신이 그 시간과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분은 그러니까요.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걸 끝까지 이제 자신의 사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것을 더 우선시해서 추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5.16 혁명 당시에 그 한강대교를 건너면서 자신의 목숨을 이미 내버린 겁니다. 예, 죽음을 각오하고 넘어왔고 자신의 끝까지 또 이제 군인으로서 남고 싶었지만 그런 걸 다 포기하고 결국에는 참신하고 이런 양심적인 정치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민간인으로 돌아가서 네.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나와서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사리사욕이 있어가지고 무슨 권력욕이 있어가지고 한 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바로 좌익상언이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기분으로 이런 마음으로 했다는 거고요. 73년 연두 기자회견은 이게 이제 1월 12일 자 이때가 이제 중화공업을 선언하는 시기인데요. 네. 여기서도 이제 유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이런 개혁, 이런 일들은 저 아래쪽에 보시면은 5.16 혁명과 그 기조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16 혁명은 우리로 하여금 민족의 자아를 되찾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며 민족 중흥을 위한 르네상스였다고 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5.16 혁명 이후에 이건 유신 혁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네. 왜냐면은 그 기조도 물론 같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자립경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국가의 안보, 이 안보 상황을 또 설명을 드리면 71년 3월에 이제 미군 이제 7사단이 철수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닉슨 독트린에 의해 가지고 중국과 미국이 네. 이 대탕트라고 하죠. 이제 네네. 급속한 화해 무드로 네. 들어가게 되면서 북한과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어떤 노선을 취해야 되고 미국이 중국이랑 친해버리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라를 지켜야 하는가. 거기서 결국 이 자주국방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고 네네. 그거를 하려면 자립경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한테 엄청나게 호소했다고 들었어요. 네. 철수하면 안 된다. 정말 바짓가랑이 막 붙잡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근데 뒤통수를 맞고 이제 느끼신 게 우리가 자립 네. 국방 자립 경제를 해야겠구나. 자립 국방에 되려면 자립 경제가 돼야 되잖아요. 네. 네. 그게 바로 국제사회의 네. 냉혹함입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과거에서 우리가 겪은 게 바로 이제 구한말에 그렇죠. 네. 그 러시아와 또 영국 간의 그레이트 게임 속에서 네네. 일본에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국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네. 자, 그러한 사실들을 박정희 대통령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멱살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간 겁니다. 네. 네. 자, 또 찬반 투표가 있습니다. 과연 박정희라는 사람이 독재자였다라고 한다면 그냥 유신 체제 그냥 끌고 나가면 됩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유신헌법 찬반 국민 투표를 실시한다고요. 왜 또 실시를 하지? 이거 보시면 그런 의문이 드셔야 돼요. 네네. 자, 75년 1월 22일에 기사인데요. 75년이네요. 네네, 시간이 이제 흘렀어요. 유신 체제에서. 또 네. 찬반 투표라는 거죠. 다시 했어요. 저 빨간 박스가 중요한데요. 자, 박정희 대통령이 일시 추후에 결정할 것이고 부결이 되면 하야하겠다. 자, 독재자가 하야하겠다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에 국민들에게 이 지금 유신 체제를 유지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여러분들 반대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또 물어본 거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가결돼. 예, 13일 날 기사인데요. 가결이 됐죠. 자, 찬성 유효표의 73.1%인가요? 예. 그러니까 초기에 91.5%보다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 유신 체제라는 거는 정당하고 합법적이다라는 거죠. 저게 낮아진 이유가 네. 좀 마음을 놔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네. 진짜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거, 대한민국 나의 이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네. 때문에 더 절실하게 했다면 이때는 좀 이제 마음의 안정을 갖고 네. 내가 굳이 투표 안 해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럴 가능성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네. 79년 11.6 네. 사태에 의해서 서거하시고요. 자, 11월 3일 신문들인데, 자, 과연 독재자가 죽었는데 거기 국민들이 저렇게 가가지고 추모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자, 광화문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추모를 했습니다. 자, 저렇게 진짜 어린아이부터 네. 지금 다 나왔네요. 자, 이러한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 대통령으로 나오는 거는 지금 이거 64년도 이제 8월 네. 30일인데요. 17년의 군 생활을 종지부를 찍고 전역을 했다. 자, 이분은 끝까지 본인은 군인이고 싶었는데 네. 자,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죠. 아, 퇴역하시는. 네. 저기 보시면은 이제 혁명과 완수를 위해서 자, 민정 참여를 결심했다. 자, 지금 이제 군사 정권 뭐 군정이 아니에요. 자, 다시는 이 나라에 본인과 같은 불운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 자, 군인 자신의 직분을 다하고 군대에서 이렇게 생활을 마감하고 싶었는데 네. 자기 꿈을 접고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후에 전두환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길을 걷게 됩니다. 본인도 군인이고 싶었는데 자, 저런 불운한 길을 가게 되면서 지금도 제대로 묻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 혁명 공약이 당시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으로서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반공을 국시로 한다. 이 1번 굉장히 유명하죠. 네. 자, 그리고 2번은 이제 유엔 원장. 네. 준수하고 네. 이제 미국을 위시한 네네. 자유국방과의 유대를 공고히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당시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 굉장히 부정부패가 많았고 네. 뭐 당시 이제 뭐 깡패들도 많고 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일소하겠다. 맞아, 깡패가 진짜 많았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 이제 다 정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목하는 건 4번입니다. 저기서 중요한 게 절망과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그러려면 국가 자주 경제 네. 재건의 총력을 경주한다. 저 자주 경제, 자립 경제 이게 이 박정희라는 사람의 머릿속엔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사람은 가난이라는 걸 자신의 스승이라고 여겼었고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나라도 한번 좀 잘 살아보자. 네. 네. 이런 생각으로서 그 나라를 발전시켜 갈 것 같으면은 네. 국가 안보도 이제 당연히 이제 미군이 들어와 주니까 우리 예산이 국방비가 이제 조금 덜 쓰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다 집중적으로 경제에 투자를 하고 또 이제 경공업에서 더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중화학공업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발달을 해 나간 이제 구상을 다 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좀 잘 살아보자. 네. 그런 마음이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쵸. 저 혁명 공약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초지일관 그 자립 경제를 위해서 이제 일을 네. 했다라는 겁니다. 육군 대장 박정희. 네. 그러니까 끝까지 저 자립 경제를 위해서 구상을 하다가 네. 나온 것이 바로 유신 체제였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65년도 7월에 이제 서거하셨는데 이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죠. 네. 정말 많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소위 독재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저렇게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그러니까 보내드리려고. 네, 안타까운 거는 전두환이라는 그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또 88 올림픽까지 유치한 이 위대한 대통령의 그 마지막 가는 길은 저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거는. 네. 거짓에 많이 선동이 됐기 때문에요. 전두환이라는 사람 학살자, 살인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 때문에 그 5.18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살인마라고 되어 살인마 있었죠. 네. 참 문제입니다. 자, 그랬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유신 체제라는 게 정말 국민들이 다 밀어줬고 그 당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자, 북한과의 체제 경쟁. 특히 북한이라는 이 말 그대로 진짜 독재 체제는 그 당시 그러니까 72년도 이 무렵 정도가 돼서야 우리 대한민국이 좀 이제 경제를 발전하기 시작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이제 이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국방력으로 압도를 할 것 같으면은 경제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중화공업을 선언한 게 그 73년 1월이었기 때문에요. 박차를 가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 상황을 모르고 유신 체제가 정당했다라는 거를 모르고 80년 5월을 논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냥 유신 잔당이라는 저 말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유신 잔당 여기도 이제 유신 잔당 물러나라. 광주의 상황이죠. 저 김대중 석방하라. 자, 그래서 제가 유신 잔당이라는 것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검색을 하니까 215개가 검색이 됐고요. 자, 80년도에 검색된 기사 하나를 가져왔어요. 8월 30일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자, 동아일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유신 인사 2만 제거 계획.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니요. 자, 유신 잔당을요 2만 명을 제거할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밝혀진 건데요. 자, 이택돈이라는 이제 국회의원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증언을 한 내용들입니다. 자, 조청년 관련 알고도 한민통은 관여한 김대중. 대통령 안 돼. 국가적 다행이다. 한민통은 이제 저 반국가단체입니다. 거기에 이제 수괴가 김대중이었고요. 자, 우측에 빨간 박스 보시면은 2차 대전 후 독일 및 일본에서 전범과 그 협력자 22만 명을 처벌한 전례에 따라 유신잔당 2만 명을 등급별로 분류, 사형, 종신형, 유기징역, 공직사퇴 등으로 청산하는 방안 등이 이야기하며 김대중 피고인에게 건의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 자, 이 피고인은 이어 김대중 피고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건의했느냐는 검찰관 신문에 대해 건의하였는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으나 그런 내용의 유신 청산 방안은 김대중 측 인사들에게는 상식화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자, 그럼 만약에 자, 김대중 뭐 내란 음모 사건이라고 뭐 어떤 사건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 사건이 있는데 내란 음모 사건에 의해서 내란이 성공했다라고 한다면요. 저 유신 잔당 2만 명은 척결되는 겁니다. 자, 이 피고인은 검찰관 신문 도중 김대중 씨의 좌익 활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지금 남로당 당원증 재교부 신청서를 보여주었는데 저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머리가 좀 가려 있는데요. 기재되어 있다. 김대중 동무라고 기재되어 있다. 저런 사료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도 많이 쓰여져 있고요. 그러니까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해방 전국에 그 좌익 계열의 활동을 많이 하면서요. 대한민국 체제, 대한민국 수립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을 걸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피고인은 김대중에게 찾아가 국민 여론이 그의 사상 문제를 의심하고 있는 데 대해 밝혀달라 했더니 김대중은 내가 공산당이면 박정희 씨가 그냥 두겠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박하고 해방 직후 목포시 보도연맹에서 활동한 사실 여부를 묻자 나는 청년사업가로서 운영위원장으로 참여했을 뿐이라고 해 그대로 믿었는데 알고 보니 보도연맹 맹원으로서 운영위원회에 선출되었더라. 자, 이거 사실을 잘 아셔야 되는데 저 보도연맹 맹원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당시 좌익 활동을 하던 사람들을요 어떻게 해서든 교화를 시켜서 다시 이제 전향을 시켜가지고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함께 좀 힘을 합치자라고 해서 보도연맹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이제 교화시키는 작업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원칙적으로 좌익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6.25 남침 전쟁이 터졌을 때 이 사람들은 다시 전향을 합니다. 다시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요. 완장을 차고 이 우익 그리고 네. 민간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죠. 네. 자, 그러니까 보도연맹 맹원이 바로 김대중이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한민통의 배동호, 곽동희 저 두 사람은 이제 조청년 계열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령을 받는 사람들이죠. 네네. 자, 곽동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한민통에 수괴가 됐고요. 자, 김대중이 73년 8월에 이 한민통에 수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반국가 단체로 명시된 그곳의 수괴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은 사형을 선고를 받은 거고요. 네. 뭐 5.18, 뭐 내란 음모, 뭐 물론 이쪽에도 가담을 했지만 사형에 선고받은 이유는 바로 저 한민통의 수괴라는 거죠. 그래서 배동호와 곽동희는 제1조총련계 앞잡이인이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일본에 수없이 다녀온 김대중으로서 이를 모른다는 것은 난센스다. 김대중이랑 다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네. 조총련 계열은. 자, 그런 신문을 이제 유신잔당 80년도 기사에서 알 수가 있었고요. 네. 그러면 유신잔당이라는 용어가 우리 대한민국 기사에서 언제 제일 먼저 나왔느냐? 이거를 찾아봤는데 이게 79년도에 나오고 있어요. 네. 79년 12월 27일 경향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신잔당이라는 용어가 이미 나와 네네. 있어요. 네. 자, 그 당시 신문인데 YWCA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자, 그 진상에서 이제 나오죠. 이게 지금 이제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이후에 이미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비상경이 선포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집회 시위, 특히 정치적인 이런 활동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YWCA에서 뭐 결혼식을 한다라고 하면서 네. 이 소위 제야 인사, 운동권들이죠, 모여가지고 집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전선동을 통해서 어떤 뭐 사태를 일으키려고 한 거죠. 네. 그거를 이제 미리 알아채고 이렇게 다 잡아들이게 된 거죠. 네네. 자, 배우 조정 왼쪽에 보시면 이제 윤보선, 자, 우측에 대회장 함석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보선이라는 사람도 참 그 한나라의 대통령을 한 사람인데요.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등극한 이후에는 항상 이렇게 반체제, 무조건 정부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선에 서게 됩니다. 네. 심지어 한일 이 수교의 네. 정상화 네. 여기에서도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뭐 소위 자신들이 뭐 민주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분명 이제 유신 체제라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고 보지만, 네. 이 주변의 사람들, 모여 있는 사람들이요, 과연 대한민국을 이렇게 했느냐, 아니면 북한을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YWCA 사건에서 처음으로 유신잔당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저기 최민화라는 사람, 여기에서 유신잔당 처단을 골자로 한 성명서 초안을 검토하여 준 후 뭐 이렇게 네.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12.6 사태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 이후에 남아있는 유신체제 세력들을 유신잔당이라고 폄하하면서 이들은 나쁜 자들이야, 네. 이들은 척결해야 된다라는 이제 프레임을 네.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물론 지금 이 시점보다 더 앞서서 만들어져 있었을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신문에 처음 보도된 네네. 게 이 12월의 기사라는 거고요. 네네. 자, 그러면 이 유신잔당과 5.18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제 북한 신문을 참조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혹시 저 이제 좌측 위에 이제 날짜가 다 보이죠? 네. 80년 5월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요. 자, 저런 이제 용어들, 뭐 대한민국 쓰지 않죠? 유신잔당들의 파쇼적 공세다. 네. 자, 그리고 광주의 항쟁, 자, 광주 항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도내 16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자, 전라남도 쪽으로 이제. 네. 자, 그러면서 폭동 군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5.18 폭동 아니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저렇게 폭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 경찰서 파괴, 라주라고 돼 있죠? 나주 네. 경찰서 관내 5개 경찰서 점거. 자, 이게 지금 비상계엄 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네. 광주의 폭동 군중, 군대식 부대들을 편성. 자, 지금 뭐 시민군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저 군대식 부대가 이제 후대에는 네, 시민군이라는 시민군. 말로 네. 포장이 되어 버리는 거죠. 자, 결코 저 사람들은 광주 시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지금 이거 북한 신문이죠? 네, 북한 신문이에요. 자, 민주조선 5월의 기사고요. 자, 폭동이라는 말을 북한에서 저렇게 쓰고 있다. 네. 자, 이제 4.19 나옵니다. 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봤던 4.19인데,
자, 북한에서는 인민봉기라고 부른다고 했죠. 네. 자, 그 이후 최대 규모의 대중적, 애국적 반파쇼 투쟁. 애국. 자, 저 애국. 그들한테 애국이죠. 네, 절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네. 자, 남조선 괴뢰 정권.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요. 자, 80년 5월에 광주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남조선 인민들의 울분이 이렇게 크게 폭발한 적은 일찍이 없다. 자, 남조선 전 지역을 휩쓸고 있으며 본격적인 인민봉기로 넘어갔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있음으로써 가장 기뻐하는 조직은 바로 북한. 자, 북한이라는 거죠. 자, 한국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류혈 참사, 폭동.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기서 다 예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광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위훈으로 빛나는 영웅적 봉기. 네. 와, 좋아 죽는데요? 그렇죠. 이제 5월 31일이니까 네. 5월 27일 날 도청이 수복되고 이제 광주 사태는 종료가 된 시점입니다. 네. 자, 위훈으로 빛나는 영웅적 봉기다. 자, 실제로 북한에서 5.18 이후에 영웅 칭호를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는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온 남녘땅이 제2, 제3의 광주로 불타오를 것이다. 네. 그들의 희망사항이죠. 네, 아주 굉장히 기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는 광주와 함께 있었다. 진짜 하이라이트인데요. 그들이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막 밝혀냈네, 네. 자기가 가이들이. 이거 지금 그들이 북한 신문이잖아요, 함께 노동신문. 한 것이 바로 민주화 운동이었다. 자,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네. 그들이 함께 했다고. 이건 빼박인데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이후에도 유신잔당 타도에 총력을 하면서 이제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이렇게 네. 또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자, 뭐 구국 민주. 자, 이런 표현은 뭐 해방 당시에도 구국, 네. 뭐 민주 이런 말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들 대부분은 다 좌익 공산주의자들이었죠. 네. 자, 그러면서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라. 네. 천천지 원수인 전두환을. 자, 전두환은 절대 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들에게는. 자, 그리고 이 신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신문인데요. 자, 양쪽이 거의 똑같죠. 네. 노동신문, 민주조선이지만 기사는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없는 신문들을 위해서 이렇게 찍어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11월 30일입니다. 네. 11월 30일 기사에 똑같아요. 네. 네. 등장하는 겁니다. 유신잔당이라는 말이. 자, 유신잔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라. 바로 이어서. 네. 타이밍이 똑같은데요, 이쪽이랑? 이쪽이 더 앞서가죠, 북한이. 네, 그러면 더 앞서가네요. 그러면서 이런 기사가 있어요. 전라남도 광주에서 3,000명의 청년 학생들과 시민들이 대규모의 민주화 요구 집회를 시행했다. 근데 11월 30일 상황이요. 지금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비상계엄 선포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신문을 찾아봤는데 저 당시에 저런 사태가 없어요. 근데 제가 북한 신문을 유심히 보면은 이들은 존재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사실인 양 보도를 하는 게 네.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들의 어떻게 보면 희망을 저렇게 적어 놓은 거죠. 네. 가운데 아래 보시면은 뭐 기독교 청년회, 뭐 회관에서 광주 기독교 뭐 연합회, 광주 카톨릭 사제단, 정의구현 사제단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해직교수 협의회, 민주청년 뭐 인권협의회, 뭐 6개 단체가 뭐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저들의 어떤 희망사항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어쨌든 지금 이 비상계엄 시기에 저렇게 청년 학생들이 시위를 했다. 저 민주화 요구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저들이 원하는 그 민주화를 위한 시위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11월 30일 79년. 네, 79년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80년 8월입니다. 자, 전두환을 저렇게 까대고 있습니다. 박정희를 능가하는 독재자다. 자, 절대 그렇지 않고요. 당시에 합당한 헌법에 의해 가지고 선출된 사람입니다. 자, 뭐 정치범 석방하라. 그리고 이제 김대중에 대한 재판 노름 즉승지해라. 그러니까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살려놔야 할 이유가 저 북한에서는 있는 거죠. 네. 딱 보면 되게 전두환 대통령을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전두환 대통령 때는 북이 함부로 도발할 수가 없었는데요. 자, 여기도 전두환 퇴진하면서 구속된 학생 민주인사 석방, 광주 폭동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80년 11월 신문이거든요. 자,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저런 반정부 시위를 하고 삐라를 살포했대요. 네. 자, 그리고 김대중 살인재판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인민봉기 관련자들에게 덜 쉬운 형벌을 당장 취소하라. 자,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솔직히 되게 관대하게 처분을 했습니다. 결국 저 김대중도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무기징역으로 감형해주고 20년으로 감형해주고 결국엔 석방시켜서 미국까지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권을 위했던 사람은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거고요. 자, 저는 저 광주 폭동이라는 말을 쓰는데 왜 5.18 단체들이 가만히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자, 여기 이제 또 민주조선이라는 신문에서도 서울대학교 학생들 400여 명이 전두환 타도하라. 자, 전두환 타도를 외치죠. 네. 뭐 독재 타도 뭐 이렇게 하듯이 타도를 또 외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83년이니까 전두환 대통령 시절입니다. 자, 광주인민봉기 이제 그 3주년을 맞이하는 거죠.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쌓이고 쌓인 울분의 폭발이었다라고 네. 과거를 회상하고 있고요. 자, 남조선주는 미군의 철거를 요구한다. 네, 저는 파란 박스가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네, 김영삼의 단식, 예, 정치 문제로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김영삼이라는 사람은 결국 좌익들의 숙주가 되어가지고요, 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아주 흐트러 놓은 사람이죠. 자, 그리고 저 이제 파란 점선을 확대를 해보겠는데요. 여기가 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본사 기자라고 되어 있죠. 과연 북한 사람이 진짜 저렇게 썼는지 저는 궁금한데요. 자, 혁명적 인민들은 현 남조선 집권자 전두환 놈을 동족의 피와 시체 위에 올라앉은 인간 백정 군사파쇼 분자로 락인하고 증오하고 있다. 자,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뭐 남한의 좌익들도 그렇게 하고 있겠죠. 사실상 이러한 놈을 남조선에 그대로 두고서는 진정한 민주주의 학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고 나라의 평화적 통일이 이룩될 수 없다. 자, 정말 말도 아닌 소리가요. 자, 전두환 대통령 때 폐지가 된 게 바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그 통금. 네. 통금이라는 게 폐지가 되고요. 네. 연좌제도 폐지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부모나 뭐 친척들 네. 중에 좌익 좌익, 사범들이 네. 있으면요. 뭐 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 공부를 할 수 없고 공무원 될 수 없고 군인이 될 수가 없는데 그런 걸 다 풀어준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이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 해외여행 이렇게 자유화 그런 것도 추진한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인권을 더 신장시켜줬죠. 네. 자, 그런데 저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써놓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한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의 통일 염원이 실현되고 남조선 사회의 민주화 나옵니다.를 실현하자면 미제가 남조선에서 무조건 나가야 하며 민족의 백정 전두환 괴뢰도당의 정권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자,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던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제거되어야지만이 네. 자신들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네, 있다라는 네, 거죠. 네. 네. 자, 조선의 통일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 김일성 각하께서 천명하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방념 방안에 따라 실현되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고려연방제, 이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자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바로 저 김일성 각하를 따르는 자들이 네. 연방제를 추진하는 거고, 그러니까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한 김대중과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은 저 연방제를 네, 그렇죠. 고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연방제 주장하는 자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지만 정작 북을 이롭게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김대중이 광주 인민봉기 석도를 기념해서 저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있었던 행사거든요. 네. 그거를 또 이제 북한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자, 반정부 투쟁에 나선 대학생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거를 두고 네. 전두환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북한에서 막 까대고 있는 네. 신문입니다. 자, 저 우측 하단을 보시면 반미 자주화, 반파쇼 민주화를 지향하는 청년 학생들의 애국적 진출을 가로막기 위해 끊임없이 폭압에 매달리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근거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저 반미 자주, 반파쇼 민주화. 네. 저게 이제 자민통이거든요. 네네. 자, 그거를 했던 소위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는 거죠. 네. 83년, 그러니까 80년 당시에 대학을 다니던 이 주사파들, 그들이 애국적 진출을 하려고 했는데 전두환이 그걸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북한 입장인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80년대 그 학생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네. 자, 반미자주화 투쟁 광주의 염원을 실현하고 말 것이다. 자, 자주 민주 통일 나오죠? 네, 네. 저 자민통을 지난 시간에 보셨다시피 네. 광주에 네. 모인 그 전국 대학생들이 자민통을 외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미국은 남조선 잠깐만요, 이게 머리가 남조선에 대한 네.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라. 네. 자, 김대중이 광주 인민봉기
석돌 기념 집회에서 주장했다. 자, 김대중이라는 사람은요,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풀어주고 나서 미국으로 갔는데 그때 악망문이라는 걸 써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악망문 검색하면 나올 텐데. 그거죠. 나는 정치 안 하겠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적인 뭐 어떤 발언 안 할 거고 운동 안 할 거다라고 네. 하고 미국으로 갔는데 바로 지금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겁니다. 자기 거짓말 한 적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평생에 뭐 거짓말 한 적이 없다. 그렇죠. 그런 얘기 했었죠. 네. 뭐 북한이 뭐 핵을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 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석돌 기념에서 22일 워싱턴에서 이민복귀 석돌 기념 집회에서 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게 바로 김대중이고 네. 결국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또 대통령 선거에 했다가 김영삼에게 패하고 네. 다시 또 난 정치 안 하겠다 하고 영국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결국에는 뭐 대통령이 된 거죠.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요. 맞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김대중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네. 자,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5.18은 폭동인가? 자, 폭동이라고 하면 지금 5.18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많은 뭐 청년들이 네. 그 광주까지 가가지고 뭐 재판도 받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지금 일본 아사히 신문인데요. 자, 한국 뭐 분정이 선명하게 되면서 국회 출입 금지를 한다. 그러면서 광주에서는 시민 폭동, 자, 폭동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저 네. 위에 보시면은 사진에 막 불타고 있죠. 네네. 자, 저기 소위 이제 시민군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저렇게 한 건데, 저 그러면 폭동이라고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광주 폭동 최종적인 국면회라고 또 보도를 하고 있죠. 자, 북한에서 조선신보에서도 광주 무장 폭동이다. 북한이 폭동이라는데. 네, 북한이 폭동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조선신보는 무장 폭동이라는 용어를 썼다. 자, 민주조선. 자, 여기 5월 25일 기사인데요. 광주시는 폭동을 일으킨 학생들의 통제하에 의연이 남아있다. 자, 무장한 채 기세를 올리고 있다. 무장한 군중들이 광주 형무소를 습격했다. 자, 형무소를 습격한다. 이게 광주 시민이 가능한 일일까요? 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군대에 다녀오셔서 아실 네. 거 아니에요. 이런 형무소 습격하고 뭐 탈취하고 뭐 네. 군인들의 그런 뭐 군인들이 오고 있다는 그런 뭐랄까 정보도 네. 일반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들을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데 전혀 뭐 진상 규명을 하지 않고 아니 못하게 지금 입에 대가를 물렸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5.18 이 지키고자 하는 세력들은 저 폭동이라는 용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네. 그러면 빨리 소급입법 이런 거 적용해가지고요. 네, 북한에다가. 빨리 지금 이자들 잡아드려야 됩니다. 자, 일본 신문도 그렇고요. 네. 여기 북한 신문도 지금 다 소급입법 적용해가지고 네. 폭동에 대한 그 죄를 물어야죠. 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만 그렇게 가혹하게 굴고 있는지, 그게 정말 민주 정신인지, 네. 예, 도무지 이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자, 전두환의 해임을 요구한다. 끝까지 전두환이라는 사람을 제거를 하려고 했던 게 네. 바로 이자들의 목표였다. 자, 그러면 5.18은 폭동이 아니면 또 뭐 인민혁명인가? 자,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네. 자, 남한의 민주화 시위, 반정부 운동 파업은 김일성 교시에 따라 발생했고 광주 민주화운동은 주체의 기치를 따른 가장 성공한 인민혁명 사건이다. 자, 북한에서는 인민혁명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자, 4월 그 4.19 인민봉기라고 하듯이 광주 인민봉기라고 북한에서는 부르거든요. 네네. 저 지도에서도 광주는 인민봉기의 땅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광주라는 지역을 북한이 저렇게까지 호칭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네. 사실이 중요하고요. 자, 여기는 이제 전남대학교입니다. 전남대학교 이제 도서관 옆에 저 좌측에 보시면 어떤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네. 이제 벽화마당이란 건데, 자, 글씨가 이제 보이시죠? 민족해방. 자, 확대를 보면 저게 이제 좌측에는 전남도청인데요. 혁명 광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설명을 이렇게 광주 민중 항쟁도라고 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990년 뭐 6월에서 10월까지 5일에 걸쳐서 이렇게 제작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자, 이제 왼쪽 저 사진이 과거 거고 우측은 이게 이제 복원, 그러니까 새로 덧입혀서 이제 그린 거예요. 네네. 요 작업이 이제 2017년인가 있었던 거고요. 네. 자, 민족 해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다면 저 민족 해방 그리고 광주 혁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네. 자, 이런 사람들의 면면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뭐 개인도 있고 추진위원 단체들, 네. 자, 5.18 유관 단체들이 저렇게 많이 있고요. 네. 전남대학교, 또 6.15 공동선언, 뭐 각종 이런 단체들이 저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네. 함께 모였다라는 건데 저 민족해방, 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건요. 1970년 11월에 북한에서 이제 제5차 노동당 대회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남조선 혁명의 기치를 내거는데 그 구호가 바로 민족해방이고 인민민주주의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호를 그대로 지금 그대로. 네. 전남대학교, 우리 국립대학교에다가 벽에다 그려놓은 거예요. 저 민족해방이라는 거는 반미죠. 미군 철수. 네. 네. 우리 민족끼리라는 거고요. 네. 네. 저 인민민주주의 혁명. 네. 그러니까 그 민주화라는 거는 이 운동권들이 말하는 그들의 연장선상에 있어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전가통일. 네. 네. 그 결말은 그렇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 김일성의 입에서 나왔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고스란히 벽화에다 담아놓고 있는 네. 것이 바로 전남대학교다. 그러니까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온갖 혜택은 누리고 있으면서 네. 예, 저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저 정신을 이어받겠다라고 하고 있죠. 네. 저도 사진 찍고 있네요. 예, 가족이 와가지고 저렇게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저게 무엇인지 알고나 하는 건지. 아이고야.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저렇게 세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광주는 의롭고 광주는 정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의로운 도시야 라고 하는 그 허상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유신 체제로부터 지금 5월 광주가 광주에서 어떻게 기억되고 네, 있는지에 네, 대해서 네. 좀 알아봤습니다. 네, 네, 네. 자, 보시다시피 이 민주화라고 하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 민주 체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네, 그렇죠. 네, 그러네요. 네. 그런 구호를 내걸고 80년 5월에 네. 유신자당 물러가라, 전두환 물러가라, 살인마 네. 전두환, 뭐 네. 학살자 전두환 이런 유언비어가 수도 없이 네. 살포가 되었었고 네, 네. 거기에 속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불행하게도 희생이 되온 거고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그 거짓에 광주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속아가지고요. 네.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놀라운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우리도 네. 함께 있었다. 네. 북한신문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들이 함께 이거는, 했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신문을 오늘 보여주셨는데, 네. 네, 너무 오늘도 참 충격적이지만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좀 많은 젊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누가 알려준 거, 교과서에서 본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렇게 사료를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좀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으면 맞습니다. 좋겠어요. 네, 그런 박사님 게 되게 그 중요합니다. 과정에서 굉장히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고 네. 다음엔 또 무슨 공부하나요? 다음에는요. 전두환을 살인마, 학살자라고 이렇게 매도를 하는 세력들이 이용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은연중에 가려져 있어요. 네. 네.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혹시 누구신지? 최규하 대통령. 예, 맞습니다. 네, 네. 최규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좀 우유부단하고 좀 잘 모르죠. 잘못된 사람이다. 뭐 네, 호수아비였다. 네. 심지어 이제 전두환이 뭐 뒤에서 실세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다 자익사관에 입각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두환이라는 사람을 절대 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규하라는 사람의 그 존재감을 거의 희석시켜 버렸어요.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절대악이 되기 위해서 거의 그 존재감이 사라져버린 최규하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너무 더 기대됩니다. 네. 네, 박사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